몬토레이만에서 감지된 아주 특별한 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진 같은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의 판문이었다. 이런 흥미로운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미 해군대학원 NPS의 데이브 나이스트롬 국장이 직접 올린 메시지랑 관련 분석 자료들이더라고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그리고 미 해군대학원, 산타크루즈 카운티, 엔비디아까지 이들이 협력해서 AI 기반의 자율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들의 시너지가 바로 그 혁신의 진동, 그거의 근원인 거죠. 네 개의 핵심 플레이어, 조비 에이비에이션, 미 해군 대학원 NPS, 산타크루즈 카운티, 그리고 엔비디아. 이 조합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민간 eVTOL 선두주자, 해군 전략 연구의 핵심, 지역 정보, 그리고 AI 반도체 거대 기업, 이게 그냥 각자 잘하는 걸 합쳤다. 뭐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각자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분야의 선구자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죠. 이들은 실제 비행 플랫폼, 그러니까 첨단 센서가 잔뜩 달린 항공기를 제공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실제 비행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실험실을 운영하는 셈이죠. 그리고 미 해군대학원 MPS는 이게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 미 해군의 핵심 싱크탱크예요. 특히 해상이나 항공 분야의 자율 시스템, 또 AI 기반 전술 개발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해군 전략의 브레인이군요. 네, 조비가 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군사 시나리오에 적용하고 또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국방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국방 적용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전략 설계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역할도 이거 무시 못해요. 조비의 본사하고 주요 시험 비행장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네, 지리적으로 중요하군요. 그렇죠. 카운티는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험 비행에 필요한 공역 확보라든지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제 조율 같은 행정적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혁신이 실제 땅이랑 하늘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뭐랄까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이 모든 걸 돌아가게 하는 핵심, 연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조비 항공기에서 정말 초단위로 쏟아지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GPU 기반의 AI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죠. 복잡한 비행 상황을 AI가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자율제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두뇌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와, 각자의 전문성이 정말 이렇게 유기적으로 딱 결합돼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네요. 앞서 잠깐 언급하신 하늘 위를 나는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개념,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항공기가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서 데이터 수집, 처리, 심지어 군사 임무 수행까지 가능한 공중 데이터 노드가 된다는 말씀이셨죠? 이건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진짜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비행체 자체가 하나의 지능형 노드가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다른 비행체나 지상 통제서랑 통신하고 또 탑재된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 노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집니다. 노드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네, 단순 운송을 넘어서 감시, 정찰, 통신 중계 같은 다양한 임무를 알아서 수행하는 뭐랄까 하늘의 인터넷 같은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협력이 추구하는 미래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인터넷이라니? 와,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대요. 몬터레이만 항공사진 있잖아요. 산타크루즈, 왓슨빌, 몬토레이 지명 위에 파란색 곡선들이 그려져 있던데 이게 바로 그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가 보네요. 그냥 비행 경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 사진은 그냥 풍경 사진이나 기록 사진이 아니라 이 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개념도이면서 동시에 심징적인 지도라고 봐야 합니다. 사진 속의 그 세 군데 지점은 각각 이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을 상징해요. 우선 산타크루즈는 조비의 R&D 본부가 있는 곳으로 AI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태어나는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비행 제어 로직이나 AI 모델이 설계되고 개발되는 거죠. 기술의 시작점이군요. 그렇죠. 다음으로 왓슨빌은
조비의 시험 비행장이 있는 곳인데요. 실제 eVTOL 항공기가 뜨고 내리면서 엄청난 비행 데이터를 쏟아내는 현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비행 중에 생기는 속도, 고도, 날씨 조건, 기체 진동 같은 모든 실시간 데이터가 여기서 수집되고 AI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와 처음 딱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현장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 네. 마지막으로 몬터레이는 미 해군대학원 NPS가 있는 곳으로 이 네트워크의 전략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왓슨빌에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군사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I의 예측이나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국방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그려진 파란 곡선들 있잖아요. 네, 그 선들이요? 그게 실제 비행 경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산타크루즈에서 개발된 코드가 왓슨빌의 비행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그 결과가 다시 몬토레이의 전략 분석으로 이어지는 그 데이터의 흐름, AI 신호의 교환, 그리고 최적화된 비행 루트 계획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의 신경망처럼 이 세 거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랑 지리적인 범위,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지까지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추상적인 AI 알고리즘이나 국방 전략이 실제 하늘과 땅 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선언?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더 이상 실험실 책상 위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AI 항공 기술이 실제 몬터레이만 상공에서 작동하고 배우고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이론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야심찬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조종사 없이 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비행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건가요? 핵심은 지능형 자율성, 인텔리전트 어토노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가거나 땅에서 원격 조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비행체 스스로가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이랑 자기 상태를 인지하고 예측 못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인지, 판단, 학습까지 다 하는 거군요. 네, 이걸 위해서 AI,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비행 중에는 속도, 고도, 자세, 바람 방향, 풍속, 온도, 습도 같은 외부 환경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배터리 상태나 모터 온도, 프로펠러 진동, 기체 구조 스트레스 같은 내부 상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초당 정말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막 쏟아지거든요. AI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비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풍을 만났다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 새떼라든지 미확인 드론 같은 게 나타났을 때 AI는 단순히 위험하다, 감지하는 걸 넘어서요. 즉각적으로 현재 비행 경로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주변 환경이랑 기체 성능을 쫙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피 기동이나 새로운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고 실행까지 하는 거죠. 사람의 개입 없이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그 판단 속도가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습 능력입니다. 매번 비행에서 얻은 데이터하고 경험이 AI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데 쓰여요. 특정 경로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어떤 날씨 조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적이었는지 같은 걸 학습하면서 다음 비행에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능을 계속 개선하는 학습 능력까지 갖춘다는 거군요. 이야,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궁극적인 목표는요, AI가 스스로 비행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주어진 임무, 예를 들어 정찰이나 수송 같은 것까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상공지능체, 에비에이션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서 미래 국방이나 민간 항공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스스로 작동하는 국방자산 확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항공지능체가 현실이 된다면 미래 국방 전략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완전한 자율화는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기술적 과제는 뭘지, 이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항공지능체, 그리고 스스로 작동하는 국방자산, 이 개념들이 이 프로젝트의 군사적인 함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NPS 역할, 그러니까 해군의 전략 싱크탱크가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그렇죠. 자료에서도 NPS가 AI, 자율운용, 데이터 전술체계 연구에 강점이 있다고 언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임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NPS의 참여는 이 기술이 단순히 민간용 에어택시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합니다. 자료하고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잠재적인 군사 활용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속적인 해상 감시 및 정찰, Persistent Maritim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입니다. 넓은 바다 위를 오랫동안 또 저렴한 비용으로 날아다니면서 적 함정이나 잠수함, 불법 조업 선박 같은 걸 탐지하고 식별하는 임무죠. 중요한 건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영상만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협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보고하고 위협 상황이 생기면 알아서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보고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신속한 전술 물류 및 의료 지원, Rapid Tactical Logistics and Medical Support입니다. 최전선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고립된 지역에 탄약, 부품, 의약품, 혈액 같은 소규모 긴급 보급품을 아주 빠르게 수송하는 역할이죠. eVTOL의 수직 이착륙 능력이 있으니까 활주로가 없는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서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그 수직 이착륙 능력이 군사적으로도 장점이 크겠네요. 물론입니다. 셋째는 이동형 통신 중계 및 데이터 허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릴레이 앤 데이터 허브 역할입니다. 작전 지역 상공에 떠 있으면서 지상부대 간 혹은 함정과 지상 간의 통신을 연결해 주거나 전방에서 수집된 대량의 센서 데이터를 후방 지휘소로 실시간 전송하는 이동식 중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넷째로는 위성 통신 장애 시 임시 네트워크 구축, Temporary Network Establishment During SATCOM Denial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재민 공격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위성 통신이 목통이 됐을 때 여러 대의 자율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어 날면서 임시적인 통신망을 구축해서 작전 지휘나 통제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단순히 원격 조종되는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역할들이네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형 항공체라는 표현이 이제 확실히 와닿습니다. 이게 군사적으로는 어떤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전력적 이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선 인명 손실 위험 감소죠. 위험한 정찰이나 공격 임무에 사람을 보낼 필요가 줄어드니까요. 둘째, 작전 지속성 향상입니다. 인간 조종사는 피곤해지지만 이건 그런 거 없이 24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죠. 셋째, 반응 속도 증대입니다. AI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해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속도와 지속성이군요. 그렇죠. 넷째, 비용 효율성 증대도 있습니다. 대형 유인 항공기에 비해서 운용이나 유지 비용이 저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작전 개념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다수의 자율 항공기가 마치 벌떼처럼 군집을 이루어서 협력하면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전술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NPS와 미 국방부가 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인명보호부터 비용 효율, 그리고 새로운 전술까지. 이야, 전략적인 점이 정말 상당하군요. 자, 이제 몬터레이 항공회랑 그리고 데이브 나이스트롬 국장의 발언으로 좀 넘어가 보죠. 혁신이 실리콘밸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지진이 아닌 혁신의 진동이라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 에너지가 남쪽 해안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새로운 혁신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이 진동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진동이라는 표현은 그냥 수사적인 표현 그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협력이 일으키는 변화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서 산업 구조, 기술 패러다임,
심지어 지정학적 역학관계까지 흔드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 진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술적 진동입니다. AI가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스스로 제어하는 방식은 기존의 인간 중심 항공 제어 패러다임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자동 조종 기술이 발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항공기 설계 철학부터 운항 관리 시스템, 조종사의 역할 정의까지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군요. 네. 둘째는 산업적 진동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첨단 민간 기술 기업이 NPLS라는 국방 연구기관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아주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건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산업과 방위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출현을 예고하는 거고요. 관련 기술 표준이나 공급망, 투자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진동입니다. 전통적인 실리콘밸리에서 남쪽으로 이뤄진 산타크루즈, 왓슨빌, 몬테레이 지역이 AI 기반 항공기술 혁신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히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의 변화를 넘어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와 국가 안보 전략이 어떻게 첨단 산업과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정학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몬테레이 항공회랑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중심축 중 하나가 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기술, 산업, 그리고 지정학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구조적인 변화를 함축하는 진동이라는 거군요. 와, 그 파급력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층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데이브 나이스트롬의 메시지와 이 전체 협력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고 당신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나 기업 간의 파트너십 발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국방 및 기술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예요. 즉, 미국이 민간 부문의 최첨단 AI나 자율 시스템 기술을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놔두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 다시 말해 현실 세계의 하늘로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아, 현실 적용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사진, 글, 그리고 협력 관계는 각각 이 거대한 그림의 중요한 조각들이에요. 몬터레이만 사진은 이 하늘 위 AI 네트워크가 실제로 구현될 공간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고요. 데이브 나이스트롬의 글은 이런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철학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NPS 산타크루즈 엔비디아 간의 협력은 민간의 혁신 동력, 국방의 전략적 수요, 지역의 지원 기반, 그리고 AI 연산 능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산타크루즈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AI 코드가 왓슨빌의 실제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그 결과가 몬터레이의 해군 전략센터에서 분석되고 활용되는 이 전체 흐름, 이게 바로 AI가 비행을 배우고 스스로 작전을 이해하며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미국의 자율항공 전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늘 위에서 살아 숨쉬는 AI 네트워크의 첫 심장박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바로 그 혁신의 진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몬터레이만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미 해군대학원, 엔비디아 등의 협력을 통해서 AI 기반 자율 항공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목표부터 군사적 함의, 산업 및 지정학적 영향, 그리고 혁신의 진동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네요. 네, 이 기술의 발전 속도나 그 잠재력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